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인터앤드 겐이라는 논문이고 CVPR 2024에 소개되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일단 해당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디퓨전 관련된 선행 연구들 몇 가지 좀 먼저 소개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디퓨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로 나눠져 있는데 이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 디스트리뷰션 큐를 통해 이 이미지의 랜덤한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한 랜덤 노이즈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세스이고요. 그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 랜덤 노이즈에 대해서 이 디스트리뷰션 P 세타를 통해 이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걷어내서 다시 원래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.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게 이 디퓨전 모델의 로스 텀인데 이제 크게 LT 텀이랑 LT 마이너스 텀, L 제로 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LT 텀 같은 경우는 포워드 프로세스에 관련된 로스 텀이고 이 LT 마이너스 1이랑 L 제로 텀은 백워드 프로세스에 관련된 로스 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각 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디스트리뷰션 P랑 Q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걸어줘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마다 이 P랑 Q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지게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그런 로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디퓨전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제 DDPM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 DDPM에서는 기존의 그 복잡한 디퓨전의 로스 텀 중에서 LT 텀이랑 L 제로 텀을 소거하고 이 LT-1 텀만을 사용해서 디퓨전 프로세스의 포워드랑 리버스 프로세스를 전부 다 학습시킨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DDPM이 어떻게 그 디퓨전 모델의 이 로스텀을 소거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디퓨전 모델의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 베타 T라는 러너블한 파라미터에 의해서 그 이미지의 노이즈를 얼마나 추가할지가 스케줄링 되게 되는데 이 DDPM은 이 베타 T를 상수로 픽스시킵니다. 그래서 이 베타 T가 픽스됐기 때문에 어, 베타 T가 학습되지 않기 때문에 이 LT는 자연스럽게 소거할 수 있게 되고 이 L0 같은 경우는 LT-1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얘는 제거해도 좀 무방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복잡하던 디퓨전의 로스텀을 이 단순히 그냥 어, 베타 T에 의해서 스케줄링 되는 인풋에 대해서 노이즈가 얼마나 추가됐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간단한 로스텀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게 DDPM입니다. 그리고 이 DDPM에 대한 또 후속 연구로 DDIM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DDPM이 어떤 디퓨전의 학습 파라미터를 획기적으로 줄인 건 맞지만 보시는 것처럼 XT-1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전 스텝에 XT의 값이 필요한 그 마코비안 체인을 따르기 때문에 인퍼런스를 할 때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모든 스텝을 거쳐야 됩니다. 그래서 인퍼런스 타임이 상당히 길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DDIM 같은 경우는 그 XT-1을 예측하기 위해서 X0의 값을 사용하면서 그더 이상 마코비안 체인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퍼런스 할 때도 그 모든 스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그 기존의 DDPM의 느린 인퍼런스 문제를 좀 개선한 그런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의 아키텍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 베이스드의 디퓨전 모델은 아니고 이 마노 파라미터에 대해서 포워드랑 리버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디퓨전 모델인데 일단 인풋으로는 노이즈된 마노 파라미터랑 컨디션 핸드랑 타임 스텝을 받아서 이 컨디션 핸드에 대한 인터랙션을 생성하는
투엔드 인터랙션에 대한 생성 모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투엔드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양손에 대한 만호 파라미터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트 핸드랑 레프트 핸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따로 학습하고 뭐 가운데 커뮤니케이터 네트워크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 둘 간의 정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 페이퍼의 저자는 이러한 과정이 학습할 때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이트 핸드랑 레프트 핸드를 동시에 조인틀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선 레프트 핸드를 먼저 제너레이트하고 이 제너레이트된 레프트 핸드를 다시 라이트 핸드의 컨디션으로 넣어줘 가지고 중간에 커뮤니케이터 없이도 이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동시에 학습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해당 방법 역시 그 레프트 핸드랑 라이트 핸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따로따로 학습해야 된다는 그런 어,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제시하는데 보시면은 일단 모델이 라이트 핸드만을 생성하도록 학습을 시켜놓고 이제 양손이 대칭이라는 점을 사용해서 레프트 핸드를 생성할 때는 이 라이트 핸드를 그냥 플립시켜 버립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이 라이트 핸드를 먼저 제너레이트하고 이 생성된 라이트 핸드를 플립시켜서 레프트 핸드를 만든 다음에 이 레프트 핸드를 다시 라이트 핸드의 컨디션으로 넣어서 이 양손을 좀 조인틀리하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좀 살펴보면 그 학습 과정에서는 그 모델이 라이트 핸드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일단 컨디션을 주지 않고 라이트 핸드를 생성한 다음에 이 생성된 라이트 핸드를 플립시켜서 레프트 핸드를 만들고 이 레프트 핸드를 다시 모델의 컨디션으로 넣어서 라이트 핸드를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양손 간의 페네트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티 페네트레이션 가이던스도 또 추가적으로 걸어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레프트 핸드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도 동시에 걸어줘서 어떤 제너레이트 퍼포먼스를 좀 더 향상시켜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각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학습 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데 DDPM에 의해서 어떤 스케일링된 XT를 이 디퓨전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이 모델이 라이트 핸드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 로스텀 하나만 가지고 레프트 핸드랑 라이트 핸드에 대한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이 로스텀 하나만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는 다시 레프트 핸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과 라이트 핸드를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레프트 핸드를 만들 때는 컨디션을 일단 주지 않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한번 쫙 거쳐가지고 라이트 핸드를 뽑은 다음에 이 라이트 핸드를 플립시켜서 레프트 핸드를 만들고 이 레프트 핸드가 다시 모델의 그 컨디션으로 들어가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한 번 더 거칩니다. 그러면 이제 라이트 핸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두 마노 파라미터가 이제 어,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DDIM 샘플링이 사용됐는데 이 해당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일단 XT가 디퓨전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모델은 X0에 대한 예측값인 X0 햇을 이제 예측하게 되는데 이 X0 햇과 XT 간의 차이를 구하면은 노이즈에 대한 예측값인 입실론 햇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 X0 햇과 입실론 햇과 그리고 DDPM에 의해서 스케일링된 알파 T-1을 사용해서 XT-1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XT-1은 다시 디퓨전 모델로 들어가서 이 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. T가 0이 될 때까지. 그러면은 이제
이 방법은 xt-1을 구할 때 이전 스텝의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x0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스텝을 하나하나 다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 인퍼런스 시간을 획기적으로 좀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양손 간의 페네트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 페네트레이션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거는 그냥 그 양손 간의 벌텍스를 구해서 그 둘 간의 페네트레이션 로스를 걸어주고 이 페네트레이션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xt-1에 더해주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디퓨전 모델은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떤 프라이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이 디퓨전 모델을 프리즈 시킨 다음에 이 리그레션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을 이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 인풋에 대해서 디노이징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둘 간에 이제 L2로스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 디퓨전 모델이 이미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할 때 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생성된 결과인데 어, 투엔드의 인터랙션에 대한 좀 다양한 메쉬들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로 사용됐을 때는 기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그런 컨택도 더 잘 되게 할 수 있고 페네트레이션 같은 것도 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블레이션은 그냥 셀프 어텐션이랑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안티 페네트레이션 가이던스에 대한 어블레이션이 있는데 보시면은 페네트레이션 볼륨이 많이 떨어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 이제 여기 패러럴 부분은 그 중간에 커뮤니케이터 네트워크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했을 때의 결과고 이 캐스케이드 부분은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그 조인틀리하게 학습했을 때의 결과인데 보시면은 생성된 메쉬의 다이버시티도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고 프리시전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질문 있으신가요?